주택임대사업의 모든 것 4주 특강에서 주택임대사업의 장점과 함정, 최근 변경사항을 완벽히 분석함으로써 혜택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절세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택임대사업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실무적으로는 한 2013년도에 준공공임대주택이 생기면서 아마 중개사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사업을 좀 다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활성화 방안도 있었고 규제 방안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파리 대책까지는 굉장히 활성화 방안이었고요. 바로 1년 지나서 2018년도부터는 9.13 대책부터는 상당히 규제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했다, 규제했다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 사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인데 세제 혜택이 10가지가 있거든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관련 혜택이 6가지나 돼요. 그래서 총 10가지 혜택인데 이게 현 시점에서는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삭제가 됐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도 모르는 부분들, 삭제된 것도 모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00만 호가 넘는 주택이 임대사업에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20년도 7월 10일 정책에 의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자동 말소가 되고 일부는 자진 말소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고객분들이나 투자하신 분이나 당사자분들 입장에선 내가 말소가 됐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말소를 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소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등록을 안 하는 게 좋은지 라는 질문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지금 세제 혜택이 일부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그 많은 부분이 옮겨갔던 부분들을 이해를 안 하면 전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시 아까 돌아가서 2013년도에 준공공임대주택이 생기면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임대주택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아주 많은 내용이 변경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또 2020년도까지 정책이 바뀐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판단도 못하고 브리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중개업 하시는 실무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 질문들을 보면 아주 미세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명쾌하기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다 바뀐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 어떤 건 남아있으며 어떤 건 없어졌으며, 그리고 말소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며, 말소됐을 때 기존에 대한 혜택은 유지가 되는지 없어졌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당연히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중개사분들은 웬만한 그래도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 요소적인 부분들, 요건에 대한 부분들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브리핑하거나 고객들을 응대하는데 굉장히 편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세제 혜택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요 과정일 것 같아요. 교재는 PT 교재로 한 200쪽 정도의 PT 교재예요. 내용은 굉장히 방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업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 내용에서도 많이 변경된 게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새로 진행하는 임대사업 과정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던 부분들도 요게 요렇게 변경되었구나. 그리고 새로 들으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인 교재의 목차는요. 나중에 들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할 거예요. 교재 목차에 대한 내용처럼 정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세제에 대한 부분들을 10가지를 한번 쭉 정리할 거예요. 이 10가지를 정리하면 요런 게 남아있구나, 안 남아있구나,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10가지 혜택 중에 가장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어렵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크게 3가지예요. 뭘까요? 다주택 중과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실무적으로도 중개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내용이고요. 투자하는 부분들 입장에서도 가장 활용성이 높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소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부 판단을 잘못해서 세금 몇 억씩 내는 부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주 미세한 거였거든요. 심지어는 오피스텔 임대를 했어요. 월세 40만 원, 50만 원 받고자 오피스텔 임대에다가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갖고 세금 2억 3천 내는 경우도 있어요. 50만 원 2개에서 100만 원 받으려고 하다 2억이 넘는 세금을 과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오피스텔 팔아도 2억도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큰 틀의 세제 혜택 내용들을 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제 혜택이 이루어지게 된 정책적인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기회에 분석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은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이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보고자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따라오는 혜택인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혜택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소홀히 해서 다시 환급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이해를 하려면 먼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책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출현을 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거와 맞물려서 10가지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며 10가지 세제 혜택은 지금 어떤 게 남아있고 어떤 게 없어졌으며 남아있는 혜택을 볼 때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혜택을 받으면 어떤 부분들을 충족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10개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요건들이 다 달라요. 면적 요건, 가액 요건, 의무기간 요건, 요런 부분들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각각으로 이해하시려면 절대 이해 못해요. 묶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혜택 중에 3가지 아주 중요한 거, 다주택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한꺼번에 3개를 묶어야 돼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 97조의 4, 97조의 5, 그리고 96조. 97조 3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70% 해주는 거고요. 97조 4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40%로 해주는 거예요. 97조 5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하는 거고요. 96조는 주택임대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감면이에요. 이 조특법에 대한 4개는 또
한꺼번에 묶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2개 묶으셔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비과세받기에서 거주를 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에 비과세받기에서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안 해도 되는 요건이 10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요거는 별도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거와 그리고 지금 세법상 세제 혜택인 상세임대주택을 엮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해야 여러분들은 임대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공부한 건 단편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단편적으로 공부하다가 다른 질문들이 들어오거나 다른 이슈가 발생해버리면 전체 엉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진행하는 임대주택 관련된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예습까지는 못하더라도 복습만 좀 하시면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실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임대사업에 대한 교육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고요. 저는 강의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